오늘은 요즘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많은 분들이 저가로 수익형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신탁 공매의 방법과 주의할 점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공매 중에서도 신탁 공매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데요. 네네. 신탁 공매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요즘에 신탁 공매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온비드를 사이트에서 물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신탁 공매에서 좋은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보고 있는데, 먼저 신탁 공매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공매는 정부에 뭐 세금이 체납됐다던가 했을 때 그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공매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탁하고 시행사, 시공사, 그다음에 대주단, 분양계약자 이런 이해관계를 아시면은 신탁 공매도 좀 관심 가질 만한데, 그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분양계약을 하면 위에 밑에 이제 제가 분양계약서 한 페이지를 보여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있고 신탁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대주단이 있습니다. 보통 대규모의 건물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이제 상가 건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행사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모든 이 분양 사업에 대해서 이 건물을 짓고 하는 모든 이해관계에 가장 그 모든 걸 진행을 해야 되는 회사가 시행사예요. 그리고 이제 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시공사는 공사를 하고, 근데 보통 시행사들이 돈이 많아서 땅을 한꺼번에 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내 현금으로 공사비도 다 내고 할 수 있는 시행사라면 참 좋겠죠. 근데 워낙 규모가 있고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토지 자금의 한 뭐 50%, 60% 자금 가지고 토지를 사고, 토지를 사는 자금부터 일단 대출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공사 역시도 대출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분양계약을 통해서 분양계약금이 들어오면 이걸로 이제 공사비를 납부하고 이러면 좋은 절차지만, 대부분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로 진행이 되고, 또 분양하면 돈을 잔금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10%만 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은행 자금으로 공사를 하다가 이제 다 완공이 되고 잔금을 할 때 돈이 이제 한 번에 풀리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럼 공사비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고, 또 분양대금이 들어와서 중도금 처리를 어떻게 해서 시공사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일반 예전에는 시행사하고 분양계약자 간 계약서만 있었지만, 이제는 신탁회사가 모든 걸 맡아서 자금관리를 다 정리를 해줘요. 자금관리 정산을 해주는데, 공사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뭐 20%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공사금 결제 영수증을 받아서 신탁사에서 돈을 관리하고 있다가 요거를 갖다 시공사로 전달을 해주고, 또 대주단이랑 은행 대출자들도 신탁사에 돈을 대출을 해주면 신탁사가 다시 시공사로 처리를 해주는 관계를 가지고 가는데, 시행사는 자금 관계보다는 이제 나머지 업무들을 처리하는 관계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분양이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요즘처럼 이제 분양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공사는 일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분양 일부 미분양이 있다 하면은 관계없이 공사는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잔금할 때까지도 미분양으로 많은 호실들이 남아 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공사돼야 될 자금도 못 주고, 또 많은 대주단의 채권도 해결이 못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대주단과 시공사가 신탁사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이 시행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공 상태에서 계속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한다면은 신탁사에 공매 요청을 하고, 이제 공매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공매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미분양된 호실들이 다 나와서 이제 요걸 처리하면서 이분들도 자금으로 회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시행사에서 신탁사에 신탁 공매가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분양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던 매물들이 많아요. 특히 시장이 좋을 때 분양가가 높을 때 당연히 미분양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런 매물들이 나쁜 물건이냐? 대부분 이 신탁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가격의 괴리에 의해서 이제 보통 물건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괜찮은 매물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상가는 좋은 물건 고르기가 되게 어려운데, 신탁 공매에서도 괜찮은 매물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 물건들을 가끔 보는데, 근데 실제 거기 공매까지 간 경우는 대부분 물건이 뭐 아주 그 금액 괴리가 너무 컸던 경우가 많아요. 분양을 원하는 분양가와 시장의 매매가, 또 시장 상황이 떨어지고 요즘 같은 때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공매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매는 그렇지만 어쨌든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우리가 이 물건을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 현장 납세를 통해서 물건을 판단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하나씩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탁 공매 사례를 통해 물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 시 유의사항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김포시의 두 현장을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 공매에 나왔던 물건이고, 하나는 사실 저희가 이 촬영을 할 때는 이 공매 입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그래도 좀 가서 볼만 하겠다 해서 현장까지 가서 촬영을 하고 제가 로드뷰로 먼저 다 점검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매는 대부분 온비드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는데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물건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감정평가서까지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 물건의 위치, 이 물건 주변의 시세,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한데 제가 이제 찾아봤던 내용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입찰 전에 이 물건 조사를 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거는 낙찰이 될 수도 있겠다 했던 매물인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촬영하고 바로 다음에 이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실 같은 경우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이 주변의 시장의 시세에 나온 건 월세 한 1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감정가가 2억 7백이었고 그리고 최종 유찰가가 1억 5,400에 유찰이 돼 있는데 나 1억 5,400부터 입찰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1회부터 7회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7회차에서 낙찰이 된 케이스인데 실제 이 물건을 보니까 일단 위치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사전에 먼저 지도로 검색을 하고 가요. 지하철역에서 좀 거리는 있지만 주변에 배우 세대가 아파트가 거의 10,000세대 가까운 아파트들이 있고 상업적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인근으로 만약에 여기 1층 상가였다면 제가 쳐다보지 않았을 텐데 2층 상가였다는 게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주변으로 상가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1층 상가 임대료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2층 상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고 또 제가 로드뷰로 봤을 때 이 물건이 1층에 그래도 프랜차이즈들이 다 1층들이 공실 없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매물이면 임대도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실제 가격이 전용 면적 19평에 1억 5,400이면은 해볼만 하겠다 해서 현장도 가봤던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이 공매 사례로 소개해도 좋겠다 하고 하려고 했는데 12월 달에 마지막에 입찰 시에 실제 낙찰자가 나왔고 낙찰 계약이 됐던 매물이어서 괜찮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그래도 일단 어쨌든 입찰까지 가서 이렇게 나오는 매물들 좋은 매물들은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현장 가보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대료도 저는 이제 그 주변 시세를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 이거보다 약간 큰 면적 2,500, 110만 원. 그래서 제가 적정 월세 추산액으로 1,0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1,08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5,400만 원의 낙찰을 받게 되면은 6.67% 정도 수익률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양호하겠구나 했었는데 실제 가보니 이 정도 수익률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매물이었었습니다. 근데 반면 우리가 이 감정평가만 보고 또 바로 현장 가지 않고 물건을 투자하면 잘못될 수 있는 사례들은 이런 물건입니다. 이제 김포 운양동에 13075 ACCT 120호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와 있는 매물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7억 8천인데 최저 입찰가가 4억 6천이고 최근에 이게 12회차까지 가서 2억 4,500까지 떨어져 있던 거예요. 이 정도면 7억 8천이 입찰 감정평가액인데 2억 4,500까지 입찰가가 떨어져 있다.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아서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근데 안 된 데는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게 낙찰이 안 된 이유가 제가 현장 지도를 보면 사실 지하철역에도 가까워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나빠 보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하철 이제 김포도시철도 운양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1층 상가인데 일단 배우가 다 이제 그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로 돼 있다 보니까 배우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단점 중에 하나였고요. 더 큰 단점은 현장을 가보니까 대로변에서 딱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이면에 딱 막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먹상 가다 보니까 이게 감정평가액이 저게 나왔더라도 낙찰을 받았을 때 여기 임대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는 상가였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제가 이제 그 딱 현장을 가서 보면서 느낀 거지만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상가는 경매보다는 공매가 좀 더 좋은 물건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공매 같은 경우 특히 이것도 상가 투자의 기본을 잘 지키셔야 돼요. 가장 기본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정말 괜찮고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 매매로 산다 한다면 시장에 임대 같은 게 다 맞춰져 있는 매물들, 굉장히 좋은 매물들 찾을 수가 있는데,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는 실제 임대가 나가지 않은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임차 잘 들어올 수 있는 체크를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신탁공매의 장점은 일단 좀 제가 장점, 단점을 비교를 해봤는데, 경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도나 경쟁률이 좀 낮은 게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참여자가 낮으니까 내가 낙찰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시행사의 자금 사정으로 미분양 물건이 공매로 나올 경우에는 무량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찰부터 낙찰까지, 경매 같은 경우는 한번 유찰되면 또 시간이 한참 흘러야 되는데, 대부분 공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없는 공실 부동산의 경우는 일반 매매와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명도나 이런 부분들 권리 확보가 소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연체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전에 미수관리비 등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공매는 장단점이 되게 중요하게 나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실제 내가 물건을 확인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데, 사실 일반 매매든 분양이든 경공매든 좋은 매물을 고르는 법은 가장 기본적인 건 물건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확인을 통해서 물건을 접근을 할 때 공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내용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